안녕하세요. 졸업작품 5분반 6팀의 발표를 맡게 된 노소원입니다. 저희는 이번 졸업작품 주제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행동이나 감정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동물 주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저희의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반려동물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 중에 반려동물의 행동과 심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반려동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홈캠을 설치하여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만 홈캠을 설치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의 문제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행동을 통해 감정 또는 이상행동을 탐지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의 졸업작품의 목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앱 중 저희의 프로젝트와 비슷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도기복이라는 앱입니다. 공기계를 연결해 홈캠처럼 사용하며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구역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영상이 녹화됩니다. 녹화된 영상을 기반으로 활동량, 짖음, 영역 감지 등 행동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하울링 분석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분리불안 개선을 돕습니다. 또 반려견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 리뷰에 따르면 무료 버전은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광고가 많으며 인식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벌키오로 공기계를 홈캠으로 이용, 동작 감지, 행동 리포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지며 앞서 소개한 도기보기와 거의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애니펫캠, 펫캠 앱, 헬로코코 등 여러 어플이 있지만 기능은 모두 거의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그 기능들마저도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어플도 존재합니다. 저희 팀은 앞선 앱들과의 차이점으로 행동 분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저희의 목표는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며 반려동물이 특이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앉기, 눕기 등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특이 행동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앱 알림을 통해 반려동물의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앞선 앱들과 달리 단순히 특정 영역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희 프로젝트는 각각의 행동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기술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기술입니다. 모바일 앱을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했고 노드.js로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홈캠으로 받은 이미지에서 반려동물을 구분하기 위해 욜로를 이용하였고 욜로를 사용할 서버를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HTTP 통신을 이용하여 주고받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에 구상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서버에 영상 정보를 전달하고 서버로 전송받은 영상 정보를 욜로 기술을 통해 분석합니다. 욜로를 통해 찾아낸 반려동물의 이미지를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 행동을 구분하고 서버를 통해 해당 행동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여 모바일 어플로 전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욜로를 사용하기 위한 서버로 ML5JS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ML5JS는 주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노드.js와 같은 서버 측 환경에서 직접 실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JS와 같은 서버 측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첫 번째 사진처럼 학습시킨 티처블 모델을 텐서플로우 서버에 업로드 후 해당 URL을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결과값은 잘 나왔지만 시간이 약 3초로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드.js에서 텐서플로우를 직접 돌리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에 대해 티처블 머신 부분에서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티처블 머신 사용 시 데이터 개수를 각 클래스당 1000개로 제한했었는데 약 10,000장이 넘는 원본 데이터를 넣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도 교수님께서 기존 계획에 쓰던 욜로 V5 대신 욜로 V8로 변경하자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욜로 V8은 신형 모델로서 객체 탐지뿐만 아니라 자세 추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욜로 모델입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한계를 고치면서 수정된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먼저 웹캠에서 받은 영상을 Node.js에서 몇 초마다 이미지로 자릅니다. 잘라진 이미지를 Node.js에서 플라스크로 넘겨줍니다. 그럼 플라스크에서 저희가 학습시킨 욜로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별하고 자세를 참지합니다. 그 후 나온 결과를 Node.js로 다시 반환합니다. 그런 다음 Node.js에서 특이 행동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이 행동을 감지합니다. 감지된 특이 행동 등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앱으로 전달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입니다.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라벨링이 되어 있는 JSON 파일들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욜로에 맞는 형태의 txt 파일로 추출했으며 각 이미지에 대한 라벨링 txt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캣은 0에서 11까지로 도그는 12에서 25로 각 자세를 넘버링하여 각각 12개, 13개의 자세를 학습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욜로 V8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에폭을 100으로 학습시켰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니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에폭을 300으로 변경해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앞선 결과보다 비교적 나아졌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발견되는 자세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높은 확률로 동반되는 자세들을 제외하거나 한 클래스로 합쳐서 클래스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5개의 클래스를 14개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세와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세의 시퀀스를 분석해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동물의 현재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학습된 욜로 모델을 이용한 예측은 플라스크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 서버에서 몇 초마다 웹캠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면 플라스크 서버에서 이미지에 대한 자세를 예측하고 예측된 값을 다시 노드로 넘겨줍니다. 노드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NCP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구동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NCP에서 마이크로 레벨의 서버를 대여해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로컬에서 Node.js를 사용하여 API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깃을 통해 외부 저장소에 공유한 것을 우분투 기반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대여한 서버에 설치하였습니다. Node.js의 가장 큰 장점은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처럼 공유 자원의 경쟁 문제 등에서 자유롭고 좀 더 쉬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에러 때문에 앱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면 종료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PM2를 사용하여 멀티코어로 작동할 수 있게 서버를 작동시키고 API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한 Node.js 서버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이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저가 연결할 수 있는 웹캠 또한 노드에 올라갑니다. 이는 유저가 웹페이지를 사용하여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웹캠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이는 웹 RTC를 통해 서버에 연결됩니다. 그 이후 소켓 통신을 사용해 일정 시간마다 서버에 API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화면을 일정 시간마다 캡처해서 서버에 전송, 욜로 모델을 통해 예측을 진행한 뒤 반환된 데이터를 DB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을 통해 통계를 분석한 뒤 다시 유저에게 전송됩니다. 다음은 피그마에서 저희 앱의 전체적인 구조를 디자인한 이미지입니다. 앱은 크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메라 탭, 홈 탭, 유저 탭이 있습니다. 카메라 탭에서는 실시간으로 카메라와 연결된 화면을 볼 수 있고 홈 탭에서는 반려동물의 현재 상태, 행동 데이터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탭에서는 사용자 정보 확인 및 수정과 게시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실제로 구현한 로그인 화면과 홈 탭 화면이며 유저 탭 화면과 유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 게시판 글 작성 화면입니다. 샌드 데이터 태스크 클래스를 이용해 노드 서버와 통신하며 서버에서 받은 결과는 onTask completed에서 파라미터로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버의 데이터를 앱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남은 12월 동안 우선 앱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서버와 연결할 것이며 서버에서는 웹캠과 서버를 연동하는 것을 끝낼 예정입니다. 욜로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에포크 및 클래스 조절을 통해 정확도를 계속 올릴 예정이고 1월에는 부가 기능인 커뮤니티 기능을 완성시키고 행동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2월부터는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며 버그를 수정하고 기능을 보완할 것이고 4학년 1학기부터는 문서와 위키 페이지의 구체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위키 페이지와 깃허브 주소, 팀원들의 역할입니다. 저희 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